안녕하세요. 저는 어류와 수산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인터넷상에서는 필명 입질의 추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입질의 추억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기를 어류 칼럼니스트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보통 작가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책도 책이지만 여러 월간지 같은데 칼럼 기고를 활동을 하고 있고, 블로그는 지금 많이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죠.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유튜브로 전향하라, 기회 못 받기로 들었는데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의 기조와 영상의 기조는 그 결도 완전히 다르고, 유튜브로 전향했을 때 부딪히는 기술적인 문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새로 배워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블로그 산업이 사양 추세로 가더라고요. 글을 아무리 좋은 글을 쓴다고 해도 노출이 잘 안 되고 읽히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무의미하다 생각된 거죠. 유튜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영상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유튜브로 전향을 결심했습니다. 책은 꾼의 황금 레시피.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낚시꾼, 회로질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구비에 함직한 그런 책으로 만든 거죠. 아니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즐긴 대가를 가족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 물고기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어요. 했던 게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 했던 것이 이번에 나온 책에 이렇게 집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은 작년쯤에 인연이 됐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한번 뵙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냐는 그런 메일이 와서 만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석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수산물에 관련해서 대표님도 이제 좀 검색을 하다가 제 글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전문성이 많이 보여서 그때부터 제 글을 이제 많이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인연이었고, 제가 그래서 책을 낼 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흔쾌히 해주셨어요. 이 책에는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한 끊임없이 연구하는 저자 김지민의 노력이 묻어나 있습니다. 생소하고 막연한 바다의 식재료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해산물 요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했을 때도 악플은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이렇게 포털 메인에 노출될 때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는 사실 악플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도 가끔씩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비하를 하는 거죠. 비방을 하고요.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악플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양이 좀 많아요. 악플의 질보다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촬영을 할 건데 와서 먹어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자기가 좀 단골로 다녔는데 맛이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달라는 거에서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요청들이 저 말고도 다른 수산물 유튜버들한테도 똑같이 제안이 갔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알리자고 했던 것이죠. 예전에도 방송 출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수산물에 대해서 자문을 맡았어요. 수산물 같이 동행 취재하면서 감별도 하고 이런 역할로도 종종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밑에 소개가 될 때 어류 전문가나 어류 칼럼니스트나 당연히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밑에 제보자라고 나간 거예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보자가 돼버리니까 제보할게요 라는 그런 시민처럼 돼버린 거예요. 민어에 대해서 가짜 민어 같은 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구별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거를 전화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근데 방송을 보면은 편집을 해요. 그리고 앞뒤로 이어붙이면 이게 의미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어버리면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 의도와 달리 저의 해석이 왜곡이 돼서 방송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작가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기네 결론대로 입맛대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방송에 내려고 했던 거죠. 이제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꼼꼼하게 좀 따져봅니다. 지난 8월 김지민 작가는 서울의 한 수산시장에서 활어를 구매했는데요. 당시 상인은 저울치기 수법으로 생선의 무게를 1kg이나 속여판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에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영상은 조회수 160만을 넘기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해당 상인은 책임을 지겠다며 김지민 작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마 주변 상인들부터 많은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상인이 책임을 지겠다,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셔갖고 제가 그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던 거죠. 찾아가서 해당 상인한테 이제 환불 받고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찾아갔냐면, 어차피 제가 올린 그 병어돔 때문에 그 시장명이 노출됐잖아요. 그 시장에는요, 사실 화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젓갈, 선어, 냉동, 그리고 뭐 조개를 파는 사람들까지 이번 일과는 무관한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거죠. 예, 잘못은 했지만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보는 시청자들도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깨끗하게 사과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상인이 먼저 저한테 사과 의사를 내비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과한 태도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인상 쓰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뭐 잘못된 걸 인정했잖아요. 아무리 장난을 치다지만 그래 했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장에서 무게를 잴 때 이거 좀 무게 빼달라, 너무 나오지 않았냐 이라고 얘기해봐야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어떤 상인들은요, 바구니 뒤져버리고 무거게 수저에 집어넣은 다음에 안 팔아, 딴 데 가서 사, 그래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저한테 병어돔 팔았던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장님은 따로 계셨는데 직원이 했다, 입사한 지 3일밖에 안 된 직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사장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거를 직원이 알아서 저울치기를 해서 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면은 직원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그 시장에 가서 사과 받은 걸 올렸잖아요. 제가 편집하면서 굉장히 순화해서 올린 겁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발언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정말 사장님이 사과하는 부분만 가지고 올렸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당해가면서 시장을 깎아내리려고 의도적으로 올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가뜩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전부터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보완점들을 제가 제시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지금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산물을 바르게 알고 먹는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촉진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터진 게 이건데, 요 한 영상을 가지고 저를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시장 사태를 보고 나서 암행 취재를 해달라, 시장 가서 이제 저울 속이는 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올리면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늘고 수익도 늘 텐데 어떻게 했냐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러려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 좀 각박한 세상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영상을 좀 선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그거 못하고 있어요. 예. 사실 어려울 때는 나쁜 점을 캐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어떻게든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수산시장을 찾아서 예전처럼 활기찬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을 늘 꿈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암행 취재를 하고 의도적으로 좀 불편한 흉내를 들춰내고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걸리지 마세요. 저는 그것만큼은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상인도 남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흥정을 해서 깎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저의 그런 깐까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깎으려들고 저는 이런 문화를 별로 선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깎는 것보다는 정량을 받아내는 것이 상인도요 제값 받고 정량을 주세요. 그게 제일 깨끗하고 확실한 상거래 행위입니다. 지금 의외로 막 대게를 찾으시는 분이 많아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어기입니다.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게는 다 러시아 수입산인데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니 해도 가을이니까 가을잖아. 고등어 회는 양식이죠. 이제 여수나 목포 가면은 삼치를 또 회로 먹습니다. 서울에서는요 놀래미 회가 지금 한창 제철이고요. 지금은 이 도다리가 커서 살이 통통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퍼떠가지고 썰어 먹는 그 도다리 회가 지금 맛있을 때. 쥐치하고 돌돔을 섞어서 반반씩. 이것도 괜찮아요. 고랑치라는 횟감이 있어요. 고랑치. 예, 고랑치라는 이렇게 망둥어처럼 길게 생긴 것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한두 곳도 없는데. 낚시를 제가 처음 200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7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착이 있는 것은 갯바위 일지 낚시. 특히 뱅이돔이랑 감성돔을 노리는 이 갯바위 낚시가 다른 낚시보다 확실히 좀 깊이가 있으면서 어렵고 장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되게 그 바둑과 같아요. 낚싯대는 한 10개 정도 장르별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릴도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현대판 자산어보를 책으로 내는 것. 지금도 어류 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술에 가깝죠. 학자들은 생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생태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것을 다 정의화시키는 그런 어류 도감을 만드는데 말이 어려워요. 실생활과도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활 밀접한 정보들을 각 어종별로, 계절별로 묶어서 책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저요, 있지요. 유튜버입니다. 백종원 대표님. 언제 한번 합방하셔야죠. 유튜브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 유튜버라고 불러주는 게 좋으면 O, 작가라고 불러주는 게 좋으면 X.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 골드 버튼까지 받고 싶다. 낚시를 하면 솔직히 와이프가 더 잘 잡는다. 가끔 잘 잡는 와이프를 보면 얄미울 때도 있다. 수산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정보들을 너무 알려주고 싶다. 블로그보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다. 자녀가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무조건 지원해준다. 유튜브 힘들어요. 예, 저 우리 딸한테 그렇게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음식 중 해산물이 좋으면 O, 육류가 좋으면 X. 해산물은 촬영할 때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이 만약에 외식을 나갔다 무조건 육류예요. 바닷가 가도 삼겹살 먹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삐끗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튜브를 안 하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셔서 저도 늘 감사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촬영을 하게 되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가 너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즐거워야 보는 사람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낚시만큼은 정말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